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해요. 순간 숟가락이 멈췄다. 박도현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이라뇨? 아버지를 모시는 게 이제 저희에겐 부담이에요. 약값, 병원비, 생활비까지 저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 말에 사위 민석이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아버님,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젠 한계예요.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나보고 나가란 말이야? 순간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나무 깎으며 살아왔다. 손끝이 다 닳고 허리가 굽어도 딸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다. 그런데 딸 입에서 들은 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베어냈다. 평생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던 목수가 이제는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런 현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게 이제는 짐을 진다로 바뀌어버린 세상.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리의 끝에서 다시 시작한 제 두 손이 믿기지 않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까요. 인생의 나무가 부러졌다고 해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부러진 자리에서 새살이 돋고 새 가지가 자라는 법이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저를 내쫓았던 가족이 무릎을 꿇게 된 그 짜릿한 순간의 이야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버려진 한 목수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깎아 세웠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산골 마을. 박도연의 공방은 4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목재 냄새와 톱밥이 쌓인 마룻바닥. 벽에는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나무를 만졌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20살의 목수가 됐습니다. 스승 밑에서 10년을 배웠습니다. 대패질, 톱질, 못질. 하나하나 몸에 익혔습니다. 30에 독립해서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40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딸을 낳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5살 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딸을 혼자 키우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딸의 밥을 챙겼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나무로 필통을 깎고 책상을 짰습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뭐든 만들 수 있어.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은 대학에 가고 취직도 하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도연은 딸의 결혼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외로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나무를 깎을 수 있는 힘은 남아있으니깐요. 도연은 70이 넘어서도 공방에 나왔습니다. 이제 큰 집은 못 지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찬장, 의자, 선반. 동네 사람들이 주문하면 만들어줬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기억하는 감각, 나무가 깎이는 소리, 대패날이 목재를 훑는 느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다. 나이도 드셨는데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직 멀쩡하다. 제가 모실 테니 같이 살아요.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딸의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 없는 곳에서 무얼 하고 살까? 조금만 생각해 볼게. 도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직접 사위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야죠. 여기서 혼자 뭐 하시려고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사위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자요. 딸의 손이 도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딸의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도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올라가마.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현은 공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쌓인 연장들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톱, 망치, 끌, 대패. 손에 익은 무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도현은 공방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잘 있거라. 나무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이 사라지고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대신 콘크리트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의 집은 25층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을 벗으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사위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방 쓰세요. 딸이 작은 방을 보여줬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고맙다. 도현은 짐을 풀었습니다. 가져온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연장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은 낯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밤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하지만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윙윙거림만 들렸습니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도현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식사 후 딸과 사위는 출근했습니다. 도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골에서는 항상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연장을 손질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락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정치, 사건, 사고.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자 아파트만 보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되자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산책을 했습니다. 아마트 주민들끼리 인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시오? 밥은 먹었소?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은 혼자 외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퇴근하면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있었지. 적적하시면 센터 한번 알아보고 다니는 건 어때요? 어르신분들도 많이 나와요. 아니다. 괜찮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니어들 모임 많아서 거기 가서 친구를 사귀면 좋지 않을까요? 됐다. 도연의 목소리가 딱 잘렸습니다. 사위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적응하세요. 도연은 미안했습니다. 화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작은 의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흔들리는 의자였습니다. 딸이 버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새로 살게요. 아니다. 고치면 된다. 도연은 가져온 연장으로 의자를 고쳤습니다. 나사를 조이고 다리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봤습니다. 아버님, 집에서 연장 쓰시면 바닥 긁혀요. 조심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임대 아파트라서요. 나중에 문제돼요. 도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다. 도연은 연장을 다시 짐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고 무력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를 만지지 않으니 손이 무뎌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하루가 길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무엇인가? 늙은 짐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연이 서울로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할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은 수저를 놓았습니다. 뭔데? 제가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했던 게 다 날아가고 빚만 남았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도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 집도 빼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뺀다고. 네. 월세를 낼 정도의 여유가 없어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말이 무엇일지 도연은 알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됩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은 딸을 봤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버지,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 마라. 아직 몸 아픈 곳도 없는데 뭐. 도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을 안심시키려는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딸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라도. 도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렇게 힘든 거야?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도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됐다. 너희도 힘든데 괜찮다. 현관문 앞에서 딸이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았다. 도연은 어렸을 때처럼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아라.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밤이 깊어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1,000원짜리 컵라면을 샀습니다. 라면을 먹었으나 맛은 없고 배만 채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도연은 공원 벤치에 누웠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12월 겨울은 추웠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무를 깎고 집을 짓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끝은 이것인가? 거리에서 떠도는 노인.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2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손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나무를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무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를 만져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도연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울 외곽을 걸었습니다. 폐공장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버려진 건물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낡은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대가 있었습니다. 연장들이 녹슨 채 널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곳 같았습니다. 도연은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연장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쓸만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하자.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폐목재를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버려진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가구, 팔레트, 문짝.
도연은 그것들을 주워왔습니다. 하나씩 공방으로 날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첫날, 도연은 작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팔레트를 뜯어 다리를 만들고 문짝을 잘라 등받이를 만들었습니다. 못을 받고 사포로 다듬었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의자가 완성됐으나 투박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든 의자였으나 앉아보니 튼튼하고 편했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도 공방에서 잤습니다. 완성한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으나 추웠습니다. 하지만 벤치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의자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자 사실 분 없습니까? 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얼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노인이 의자를 만져보고 앉아봤습니다. 튼튼하네. 직접 만든 거요? 네. 좋소 내가 살겠소. 노인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돈을 받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라면을 2개 샀습니다. 하나는 저녁으로, 하나는 내일 아침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계속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의자, 선반, 작은 테이블. 버려진 나무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팔리는 것도 있었고, 안 팔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공방 앞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자도 돼요? 도연은 남자를 봤으나 젊었습니다. 30쯤 돼 보였습니다. 들어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어.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2사람은 함께 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뭐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아니에요. 저도 뭐 좀 돕고 싶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힘이 좋았습니다. 도연 혼자서는 못 나를 큰 나무도 날랐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김민수요. 민수야,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소문이 났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따뜻한 곳이 있다고, 밥을 나눠주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도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올 사람은 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손 좀 거들어라. 사람들은 기꺼이 도왔습니다. 나무를 나르고 작업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공방은 조금씩 활기를 띠었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에게 가구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튼튼하다. 나무 결을 따라 깎아야 해.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라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갔고 공방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혼자서는 못 산다. 뿌리가 서로 얽혀야 산다.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은 돌아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민수는 사업 실패 후 빚에 쫓겼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가족에게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병원비를 못 내서 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도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에게 버려진 이야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여럿이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밥 먹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구해온 음식을 나눴습니다. 빵, 김밥, 과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누니 풍족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무의 결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살아남는단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무는 베어진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 사람도 그래. 민수가 테이블을 만졌습니다. 이 나무도 그랬겠네요. 그렇지. 버려졌지만 다시 쓰임을 받았어. 도연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버려졌지만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공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연이 공방에서 지낸 지 3개월째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의자, 선반, 테이블, 책장. 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인 글자들이었습니다.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지나가다가 여기 가구들을 봤어요. 밖에 놓인 의자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누가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만들었소.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 놓인 가구들. 투박하지만 단단한 가구들이었습니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소. 유진은 의자 하나를 만졌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그냥 쓸만하게 만든 것뿐이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가구요. 도연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이 나무의 결, 이 색감, 이 느낌. 공장에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유진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가구가 있다는 걸.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유진은 1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구들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도연이 작업하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장인님, 이 가구들 파실 생각 있으세요? 팔고 있소. 필요하면 사가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가격에 파는 거요. 도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 이 의자, 얼마에 파세요? 10,000원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최소 20만 원은 받아야 해요. 20만 원? 도연이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겠소? 네요. 많은 사람들이 낼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인님,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요? 저희 회사에서 장인님 가구를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브랜드? 네. 장인님 이야기를 담아서 가구를 판매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전시회도 열고.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그냥 목수요. 그런 거 할 줄 모르오. 만들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유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인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이 가구들,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도연은 유진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정말로 자신의 가구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소. 감사합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장인님,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지난번에 찍은 가구 사진들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반응이 엄청나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봤습니다. 좋아요가 5,000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유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장인님, 이거 정말 될 것 같아요. 도연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의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도연이 민수와 다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도 배우고 있어.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 같이 해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다 같이 하는 거야. 도연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작업 공간을 정리해줬습니다. 새 연장도 사줬습니다. 자재비도 지원해줬습니다. 장인님, 부담 갖지 마세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도연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서툴렀습니다. 수고하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장인님 말투 되게 좋아요. 진짜 장인 같아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더 정성을 들여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혼을 담았습니다. 민수와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한 달 뒤 첫 작품들이 완성됐습니다. 의자 10개, 테이블 5개, 선반 8개. 유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도현 공방. 72세 장인이 만드는 재생 가구.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부 팔렸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유진이 환호했습니다. 장인님, 대박이에요. 도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구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원한다니. 정말인가?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연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나무 한 조각을 만졌습니다. 공방 구석에 놓여있던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살아남는단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습니다. 베어졌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도연 공방은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큰 공간을 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업장이었습니다. 기계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로 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빠르지. 하지만 손맛이 없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손맛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도연 공방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도 늘었습니다. 민수 외에 5명이 더 왔습니다. 모두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나이 들어 버려진 사람들. 도연은 모두 받아줬습니다. 할 수 있겠소?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무 다루는 법, 못 박는 법, 사포질하는 법, 천천히 해. 급하면 망쳐. 도연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실수도 줄고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공방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유진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장인님,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는 건데? 인터뷰하고 작업하는 모습 찍고 그래요. 도연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불편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하지. 촬영날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공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포터가 도연 앞에 섰습니다. 장인님,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딸한테. 리포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있었습니다. 평생 나무를 만진 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연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72살인데 뭐가 쉽겠습니까?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저를 살렸습니다. 나무가요? 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새순이 돋죠. 도연이 작업대에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버려져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리포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도연이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감동적이다. 눈물이 난다. 나도 힘내야겠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한 달치 물량이 하루 만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걱정했습니다. 장인님,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연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했습니다.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갤러리였습니다. 도연 공방의 가구들이 전시됐습니다. 개막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웃었습니다. 멋지세요, 장인님. 사람들이 가구를 보며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인님, 저 이 의자 꼭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의자를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손때 묻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의자, 아버님을 생각하며 만들겠습니다. 정말요? 네.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작품이 팔렸습니다. 수익금은 수억 원이었습니다. 유진이 기뻐했습니다. 장인님, 우리 해냈어요. 도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지. 그날 밤 도연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푸짐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 도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버려진 나무로 버려진 사람들이 해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도연 공방은 이제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시니어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인들. 도연은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손만 움직이면 돼.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를 그렇게 내보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딸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앉아.
도연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앉았습니다. 도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수억 원이에요. 딸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어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도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도연은 딸을 봤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장 도왔을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 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쉽게 번 돈이 아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딸이 울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 도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버려졌을 때 죽을 것 같았어. 아버지. 하지만 안 죽었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도연이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서 일할 수 있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어. 72살에 거리로 나왔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도연이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시작했어.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같은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뭐가 중요해. 의지가 있으면 돼.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돈을 줄 수 없어. 하지만 일자리는 줄 수 있어. 일자리요? 여기서 일해. 다른 사람들처럼.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왜 못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손이 있잖아. 배우면 돼. 도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어버려. 스스로 읽어야 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사위도 데려와서 같이 일해. 정말요? 그래.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아버지. 아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못 돼서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고예요. 딸이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도연은 딸을 떼어냈습니다.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이래야지.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부터 딸이 공방에 나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다루는 법을 몰라서 서툴렀습니다. 도연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잡아. 힘을 빼고. 네, 아버지. 딸과 사위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민수가 사위에게 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만든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딸이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님분이 해주니 맛있네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아파요, 아버지. 그래야 해. 그게 일하는 손이야. 도연이 딸의 손을 봤습니다. 자신의 손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네. 내 손이 자랑스러워. 이제 진짜 일꾼이 됐어. 딸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어느 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저를 용서하셨어요? 도연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가 아니야. 그럼요. 내가 딸을 용서 안 하면 누가 용서해? 당연한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났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야. 베어져도 다시 사는. 딸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도연이 공방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공방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도연은 그들 모두를 받아줬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요. 의지만 있으면 돼.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 공방을 시니어 일자리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유진이 기뻐했습니다. 장인님, 대단한 일이에요. 뭐가 대단해. 그냥 일하는 건데. 도연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방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시니어 목공 학교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도 있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돼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나무 고르는 법, 연장 다루는 법, 안전하게 작업하는 법.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사람들은 진지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이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튼튼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노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만져봤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처음인데 대단한데요. 정말요? 그럼요. 이 정도면 팔 수 있어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도연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도현 공방의 1년을 돌아보는 특집을 하고 싶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장인님 하실래요?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카메라 앞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합시다.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도연의 일상을 따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방에 가는 모습,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 나무를 깎는 모습, 저녁에 직원들과 밥 먹는 모습,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마지막 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1년 전과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외롭지 않다고요? 네. 1년 전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가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무를 베면 그 자리에 새순이 돋아요. 새순이요? 네. 저도 베어졌었어요. 버려지고 쫓겨나고. 도연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나무처럼 다시 살아났어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나요? 나무에서 나왔죠. 도연이 작업대에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는 정직하게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하다고요? 네. 나무는 대하는 대로 반응해요. 정성껏 다루면 아름다운 가구가 되죠. 도연이 웃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정성껏 대하면 다시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도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버려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상처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했습니다. 도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내도 배울 수 있을까요? 투자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공방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장인님 쉬셔야죠.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손이 근질근질해서. 도연이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대상이었습니다. 도연이 무대에 올라가니 조명에 눈이 부셨지만 상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같이 일한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도연이 객석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딸 사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풍성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떨던 자신, 갈 곳 없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공방에 왔을 때 주운 나무였습니다. 그때는 버려진 나무였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손이 움직였습니다. 40년 넘게 익힌 솜씨였습니다. 나무가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작은 새였습니다. 날개를 펼친 새였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도연은 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를 작업대에 놓았습니다. 내일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나무로 만든 새. 다시 날아오르는 새. 그것이 도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다시 살아납니다. 상처난 자리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연이 증명했습니다. 72세의 늙은 목수가 증명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버려진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도연은 불을 껐습니다. 공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시작할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도연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무처럼 베어져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